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느냐 혹은 이쯤에서 진정되느냐 주식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흔들렸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장 저점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와 강세가 둔화될 가능성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G2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양적 완화 중단이 예상되면서 긴축까지 나서게 되면 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하지만 ECB 쪽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 여름까지 미루게 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와 강세의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경기 모멘텀 보시죠. 미국의 경기가 감세 등 이 여러 가지 재정 정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내에서 차별적인 경기 움직임을 과시했는데요. 유럽 대비 미국 경기 모멘텀 추이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로존의 경기 여건이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 이러한 상대적인 강도 지수가 5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영란은행이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어서 노르웨이 중앙은행 쪽에서도 금리 인상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점차 금리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달러와 강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과연 조만간 주춤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악화보다 진정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G2의 무역 전쟁도 역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중첩되어 있는 국면인데요. 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G2의 무역 분쟁,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 사이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쪽을 또 세 번째 방중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들 사이에 뭔가 중국 쪽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다시 북한과 중국 쪽이 밀월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 쪽에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통해서 조만간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견제, 치킨게임 양상이 G2 무역전쟁에서 비핵화의 로드맵까지 현재 연결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치킨게임 양상 지속될 것인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경제 체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직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좀 어두운 전망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일본의 장기 침체 초기인 1990년대와 유사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인데요. 오늘 아침 나왔던 6월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죠. 민간 소비 증가율도 지난 1분기, 전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지갑이 꽉 닫힌 데다가 앞으로를 전망하는 소비 심리까지 현재 둔화되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장기 침체 신호탄 역시도 이러한 민간 소비의 침체부터 나타났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청렴 실업률이 1994년 일본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더 심각하다. 그리고 노인의 금융자산, 즉 예금과 현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현재 18.8%, 일본은 41.5%를 기록하면서 일본의 45%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해서 노인 쪽, 고령화 이 트렌드에 맞춰서 노인 쪽의 현재 소비 여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 일본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1994년에 84%였고 이후에 90%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94.4%였고 여기서 크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악재가 휩싸여 있는 6월 주식시장, 이러한 대외 변수 그리고 국내 경기의 체력, 어느 것 하나 모멘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현재 구간입니다. 하반기 경기 전체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악재 속에 휩싸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챙길 건 챙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월에 있을 지금 중간 배당인데요. 보너스가 바로 배당이죠. 이번 주 내로 주식을 매입하신다면 중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배당 금액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고요. 8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8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말 배당뿐 아니라 점점 6월에 배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중간 배당을 시작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 한국쉘석유, 동남합성, 두산밥켓, 레드캡투어, 위닉스, 아나페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배당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 밖에 코웨이, CMS 에듀, 삼성전자, 한온시스템, 두산, 쌍용양회, 천일고속 등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당을 분기별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만 잘 짜시면 매월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 마치 월세처럼 입금되는 이러한 배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 전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6월에 배당락일은 28일이기 때문에 27일 바로 내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저점 테스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을 기대하고 유입됐었던 수급 주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로의 매수의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매수를 하셔서 28일에 매도를 하셔도 배당을 받을 자격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거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잘 치고 빠지셔서 배당 금액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죠. 양대 시장에서 6월 중간 배당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 가장 높은 것은 그릭케미칼이고요. 1% 이상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요.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S-오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중간 배당 이슈도 잘 챙겨서 6월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